안녕하세요. 진라이프입니다. 저는 K7 프리미어 2.5를 구입하고 결함으로 신차 길들이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세 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고쳐지지 않아 다시 리콜 조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교환 및 환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교환 및 환불을 받는 과정과 방법 및 유의할 점을 알려드리고자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레몬법이란 자동차 관리법 제5장의 2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대국민 서비스, 종합법률정보에서 자동차 관리법을 검색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이라고 검색하셔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5장의 2 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자기인증은 정부 기관이 아닌 자동차 제작사가 직접 자신들이 만든 자동차의 안전성을 인증하고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환 환불 요건에 영업용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사람은 제외되며 인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신차 계약을 하신 분은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제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차량 외부 및 내부 등의 편의장치 결함은 교환 환불에 해당되지 않으며 안전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결함이나 차량의 경제적 가치가 현저하게 훼손되었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인도 후 1년 이내로 주행거리가 2만 k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중대한 하자의 경우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재발했을 경우 해당되며 일반 하자의 경우는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때 해당됩니다.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 누적 수리 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중대하자 일반하자 상관없이 교환환불 대상에 해당됩니다. 교환환불 중재 규정 자동차 안전 하자심의위원회 고시 제1호에 중대한 하자 및 수리 기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환환불 중재 규정은 리콜센터 홈페이지의 교환환불 마당에서 자동차 안전 하자심의위원회 고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동기 및 동력 전달 장치, 주행 장치, 조종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완충 장치, 연료 장치,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 전자장치, 차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리 기간은 소유자의 수리 요청일로부터 제작자의 수리 완료 통보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천재지변, 전쟁 등의 기간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 수리 이후, 일반 하자의 경우 2회 수리 이후 제작사에게 하자 재발 통보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환 환불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같은 증상으로 2회 이상, 즉 3번이 고장난다는 것 자체가 적용받기 굉장히 어려운 요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신차를 구입하고 문제가 있는 차량을 받아도 3회 고장이 날 때까지 고쳐서 타야 된다는 말입니다. TV를 사서 화면이 일부분 깨져나와도 3번까지는 고쳤어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동일한 부위의 결함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요건 때문에 제조사는 결함이 있는 차량의 소비자를 테스트 드라이버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제조사 고객센터나 엔지니어들이 중대 하자가 아니라며 하자 재발 통보를 할 수 없고 수리기간은 센터에 입구되어 수리된 기간 30일을 말하는 것이라며 교환 환불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결함은 리콜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대 하자이며 수리 기간 또한 제조사의 말과는 다릅니다. 소비자가 이 까다로운 요건들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그냥 제조사의 말에 속아 아무런 조치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인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자동차관리법 47조의 내용은 중재위원회 운영 및 위원 선출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환 환불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며 필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내용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고시를 함께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교환 환불 신청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제조사의 요청. 제조사의 양심 있는 대처를 기대하며 제조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나 엔지니어, 영업사원 등을 통해 교환 환불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기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의 3단 신청 이후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부원은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담당자가 제조사에게 합의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소부원에서 제조사에게 권고를 해도 제조사에서 거부하면 그만입니다. 3.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교환환불 신청. 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교환환불마당 교환환불 신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없었던 방법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8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됩니다. 조건에 부합하는 위원들이 50명 내외로 구성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임명합니다. 조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조계나 공공기관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뽑기도 하지만 자동차 업계 경력자를 위원으로 뽑기도 합니다. 교환 환불 중재 신청이 접수될 경우 위원회 위원 중 3명이 중재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 3명은 제조사와 소비자가 합의하에 선정하게 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각각 1명씩 선정하고 나머지 1명은 선정된 위원 2명이 합의하에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 위원들의 양력이 공개되며 소비자나 제조사가 위원을 선택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양력은 리콜센터 홈페이지 교환 환불마당 교환 환불 신청에 명단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명단에는 위원회 이름과 현재 소속, 담당 분야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현재 소속만 공개된 양력만으로는 위원이 제조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제조사가 소비자보다 위원들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제조사가 유리하게 이끌어갈 위원들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해당 사건의 제조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는 조건도 있지만 위원 선정 과정에서 검증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현재 없습니다. 결국 소비자가 직접 제조사와 위원의 연관 관계를 밝혀내고 위원회 제척 신청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진행은 교환환불 규정을 따르게 되는데 자동차관리법을 토대로 만들어졌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자 재발 통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하자 재발 통보를 해야 된다는 내용은 있지만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교환환불 중재 규정에는 제16조 각하의 내용이 추가되면서 하자 재발 통보 이후 제조사에게 수리 기회를 1회 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은 몇 번의 수리가 이루어졌는지 상관없이 하자 재발 통보 이후 수리 1회를 받지 않았다면 중재 사건이 취소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자 재발 통보가 필요한 이유는 제작사에서 파악하지 못한 결함에 대해 통보를 받아 대처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동차 제작자나
자동차 제작자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에게 받은 수리만 수리 횟수로 인정이 되는데 제조사 측에서 결함에 대해 파악이 안 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실제 수리를 받아본 결과 신차의 수리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다며 본사의 하이테크의 문의 후 수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의 교환 환불 중재 규정에는 하자 재발 통보 이후 수리를 1회 더 받지 않으면 각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의 교환 환불 중재 규정에서는 하자 재발 통보 자체가 소비자의 발을 묶는 요건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3인의 위원이 선정되어 교환 환불 중재가 진행되고 중재가 완료되면 이 결과는 법원에서의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때문에 법원에 다시 소송할 수 없습니다. 중재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하자심의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 제기는 중재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최종 교환 환불 결정이 나기까지는 짧아도 몇 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요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제조사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위원 선정 과정을 거쳐 몇 개월이 지나 교환 판정이 나게 된다면 새 차로 교환받을 수 있으며 초기 필수 비용을 차량 소유주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불 판정이 났을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환불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환불 시 주행거리에 따라 환불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교환 환불 요건을 보시면 수리 이력이나 기간이 최소 2회 이상이거나 30일 이상입니다. 또한 중재 판정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개월이 걸리는데 이 기간 동안 운행한 거리조차 차량 소유주가 모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모두가 필수로 하는 신차의 썬팅 또한 자동차 결함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사용했을 부분인데 교환 환불 보상에서 제외되며 차량 소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피해 보상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레몬법은 교환 환불 판정이 나더라도 물질적인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4. 법원 소송. 마지막은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소송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기간 또한 몇 개월이 걸립니다.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에는 가장 어려운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동차 안전 하자심의위원회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 안전 하자심의위원회의 교환 환불 중재 규정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가장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아의 매매 계약서에는 자동차 교환 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하는 순간 법원의 소송 제기가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중재 판정 이후에 법원의 소송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중재 규정을 수락하였다고 해서 법원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안전 하자심의위원회에서도 확인한 내용이며 기아에서 왜 이런 문구를 넣어놨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마치 법원 소송을 막고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는 순간 노예 계약이나 신체 포기각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법 아래 평등하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 자체를 제한시키는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 것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관리법, 즉 레몬법을 통해 자동차 교환 환불 진행 방법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레몬법이 현재는 소비자보다 제조사를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도 매우 까다롭고 그 절차 또한 투명해 보이지 않으며 보상 또한 미흡하기만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올해부터 시행된 자동차 관리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더 개선될지 실제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K7 프리미어 2.5 리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결함으로 7월부터 리콜이 시작된 9월 5일 전까지 총 3번의 수리를 받았습니다. 3번의 수리 이후에도 차량에 울렁거리는 증상은 나타나고 있고 교환 환불 진행을 위해 리콜 조치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미 수리 이력이 3회가 남아있는데도 교환 환불 신청을 위해서는 수리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제작 결함으로 리콜이 이루어지는 결함이며 그 대상 차량임에도 교환 환불 신청을 위해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운행 중에 언제 시동 꺼짐이 발생해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현재 교환 환불 진행을 하고 있으며 리콜센터나 법원을 통해 진행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그 전에 제가 진행했던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조사와 얘기 이후 소부원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업로드될 교환 환불 진행 영상은 바람 영상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스포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